내가 이제 일을 한참 잘 하는 나이에 쉬거나 하는 것들은 좀 사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뒤로 좀 미루다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 40대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사치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돈 버는 거는 다 힘든 거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약간 이런 세뇌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삶을 살고 계셨다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올해 시작은 휴식 그리고 회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4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2번이나 수술을 했고 10개가 넘는 암 조직들을 떼어내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느낀 것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40대 정도가 늙지도 않고 아주 청춘도 아닌 이제 그런 나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건강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활발하게 일을 하는 나이면서도 관리가 필요한 나이예요. 제가 사실 암에 걸리기 전에 전조 증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만성 피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수면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이제 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몸이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무시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건강이나 휴식은 후순위였어요. 이게 좀 사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일을 한참 잘 하는 나이에 쉬거나 하는 것들은 좀 사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뒤로 좀 미루다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복하는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몸의 불편함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고 잠을 잘 못 자고 고혈압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중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지인들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 또 과거에 한번 수술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과 또 가족들 이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가고 또 건강을 회복하면서도 나와 내 가족들을 다 돌봐야 되는 나이거든요. 이거를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업무를 못하고 온 게 있어서 한 며칠 정도는 호텔에서 계속 일만 좀 했었고, 한 3일 전 정도부터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회복, 운동이랑 식단 그리고 휴식만 하면서 최소한의 이제 업무, 제가 해야 되는 업무들을 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느낀 거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스스로를 좀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돌보는 거는 사실 생존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가족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본다는 것은 일단은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건강이 있습니다. 이거를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할애를 해서 해야 된다. 비율로 봤을 때는 휴식 3분의 1, 그리고 내 가정과 그 주변을 돌보는데, 그리고 경제적인 일이 3분의 1 정도씩 계속 할애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나한테 힘든 환경이 있으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상담도 많이 해보고 이제 수익을 내기 전 그리고 후 뭐 이런 삶을 돌아보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지만 앞으로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거, 그리고 아래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선 찍어 누르고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는데 계속하기도 힘든 끼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한 소득 때문에 내가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뭔가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이제 오는 갈등들도 있고요. 이게 또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같이 오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걸로는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지려면은 불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고통을 줄이는과 동시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같이 찾아야 돼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40대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사치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돈 버는 거는 다 힘든 거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약간 이런 세뇌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삶을 살고 계셨다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24년도에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책에서 나오는 대로는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티스트 데이트,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12주 과정의 워크숍을 책으로 이제 만든 내용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고 그래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강의가 되게 널널했어요. 이 토요일에 잠깐 하면 되고 업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책 마무리하면은 해야지. 책 마무리를 했더니 그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청하는 것들을 또 인터뷰를 다니고 컨텐츠를 발행하고 수강생분들이 또 수익 내는 거를 도와드려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거 끝나면 해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 책이 또 있고 그 다음 일정이 있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제가 결과적으로 24년 동안에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 아티스트 데이트 하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게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안 해본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사는 게 아티스트 데이트였는데 그거를 1년 동안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늘 나의 그 행복과 휴식은 후순위였구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보다 순위가 늦기 때문에 그 차례가 항상 안 오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시간이 다 없거든요.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순서상 시간이 항상 후순위인 거일 거예요. 아티스트 데이트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해도 된다. 나의 행복을 내가 찾지 않으면 남이 찾아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미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돈을 벌다가 잠깐 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는 돈을 안 벌었지만 앞으로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어도 위기가 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나의 잘못이 아닌 일로 잘 안 되거나 배우자가 돈을 벌다가 못 벌 일이 건강상 아니면 사업적인 일 여러 가지로 못 버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대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벌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득이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삶이 불안해요. 예전에 뮤지컬 가수였던 분들, 크게 식당을 하셨던 분들,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 전업주부였던 분들,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아니면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경매로 돈을 버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돈을 벌어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 미국으로 내년에 유학을 가서 그 돈으로 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생활비로 쓸 거예요. 그 사용처가 되게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거를 모아서 다음 투자를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제 추가로 소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꼭 경매가 아니어도 될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돈 버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걸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좀 옮겼어요. 지금 여기는 그 카페예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를 돌보지 않고 맨날 그 돈돈거리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사실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픈 이 와중에 2달 정도를 이제 쉬면서 해외에서 보내도 큰 문제가 없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건강을 돌보면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인생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여행을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커피를 흘리지 말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만 보고 있으면 주변에 어떤 좋은 풍경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고, 또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주변만 구경하다가 가게 되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커피를 다 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2개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와 있는 동안에 저를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이제 많이 없는데, 좋은 일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라면은 좀 불편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본의 아니게 불편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10개가 좋다가 1개만 안 좋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잠을 못 자고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라는 게 스트레스 상황을 다 없애야지 가능하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10개가 있으면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내고, 또 안 좋은 것들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뭔가 속상한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40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40이면 불혹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혹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자 얘기고, 실제로 40대는 불시에 혹하는 게 불혹이고, 또 누구는 아무도 유혹을 안 해서 불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이 사실은 뭔가를 이제 알아가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까지는 사랑구실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40이 돼서야 나에 대해서도 좀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업이 있는 상태로 하시잖아요. 경매만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우리 플라용님이 작년에 수익을 양도 차익으로는 4억을 넘게 냈어요. 그리고 직장을 1월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2월부터는 전업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를 더 한다는 거는 사실은 휴일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거를 의미해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삶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성공을 하려면 비범한 노력을 해야지 비범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 번도 자수성가한 부자를 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월급 200만 원 받던 때는 다 그만하게 살고 월급을 500만 원 벌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한 달에 1억에서 몇십억 버느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소득이 제로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잘 벌고 있다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경매로 수익을 낸다는 거를 마음을 먹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성공을 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은 약간 정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성과나 기약이 없이 계속 도전만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단단하게 좀 견뎌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하다가 많이 포기를 해요. 근데 이게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험생들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지. 진짜 최소한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만 놔두고 나머지는 남들이 다 도와주는 약간 이런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인이라고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주부로서의 삶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삶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바쁘신데 내가 여기에 얹어서 하나를 더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투잡처럼 해야지 가능한 거고 이거를 균형을 맞추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크게 깨달았고 이거를 해가기 위해서 삶과 휴식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것과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한다는 거를 양립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고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저랑 같이 건강과 탄탄한 경제력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에서 내 삶이 행복한 이 세 개를 다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